불가능의 가장자리 빛이 있었다. 아니, 빛 이전의 무언가였다. 강민준, 38세의 물리학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빛보다 더 근원적인 파동에 휩싸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태동하던 순간의 미세한 떨림 같기도 했고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교향곡의 첫 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의 몸은 차가운 실험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울 근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제3실험실은 민준의 야심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최종 가동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세대 핵융합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것은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도전이었다. 민준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연구와 야근으로 다소 피곤한 인상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사랑하는 아내 유나와 어린 딸의 사진, 그리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 박사, 최종 점검은 이상 없나? 오랜 스승이자 연구소의 정신적 지주인 김현우 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박사님. 모든 변수값은 안정적입니다. 오늘 아르테미스는 분명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경외감과 두려움의 혼합물이었다. 퇴근 후 분당의 아파트에서 아내 서유나와 마주 앉은 저녁 식탁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유나는 민준의 야윈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번 실험만 끝나면 좀 쉴 거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걱정 마, 유나. 이번 실험만 성공하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우리 딸한테도 더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을 거고. 민준은 애써 밝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실험 당일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된 모습으로 제3실험실에 들어섰다. 중앙 제어실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연구팀원들의 눈빛은 초조함과 기대로 번들거렸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9, 8. 제어실의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두드렸다. 3, 2, 1. 아르테미스 가동. 순간 실험실 내부의 거대한 토카막 장치가 푸른빛을 발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그래프들은 예측했던 대로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성공인가? 그때였다. 경고, 경고, 플라즈마 불안정, 자기장 붕괴.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의 그래프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실험실 내부의 푸른빛은 섬뜩한 붉은빛으로 변하며 격렬하게 전멸했다. 비상정지, 지금 당장! 김 박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제어판으로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아크 방전 섬광이 터져나왔다. 마치 태양이 폭발하는 듯한 엄청난 빛과 열기, 그리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의식은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고통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이 해체되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의 육신, 기억, 자아,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끝없이 추락하는 느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곳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인식 지점으로 존재했다. 두려움도 슬픔도 기쁨도 없는 절대적인 공. 그때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났다. 바늘구멍처럼 작은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그것은 태양보다 더 밝게 느껴졌다. 빛은 점차 다가와 그의 의식을 부드럽게 감쌌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 그는 육체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마치 공기보다 가벼운 존재가 된 것처럼 빛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유영했다.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떤 별은 익숙한 은하수의 일부처럼 보였고 어떤 별은 난생 처음 보는 오묘한 빛깔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니며 각각의 별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모든 음악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우주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 교향곡의 일부이자 동시에 교향곡 전체임을 느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 듯했고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아니 우주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듯한 전지적인 감각에 휩싸였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모든 존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완벽한 조화, 절대적인 평화, 그리고 무한한 지혜. 그는 자신이 신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아니, 신이라는 개념조차 이 경이로운 상태를 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다. 그는 그냥 존재 그 자체였다. 완전하고 영원하며 더없이 아름다운. 강민준 씨, 강민준 씨, 정신이 들어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먹먹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특히 오른쪽 팔과 어깨 부근이 불에 타는 듯 뜨거웠다. 그는 억지로 눈을 떴다. 눈앞에는 흐릿한 형광등 불빛과 하얀 천장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는 아내 유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요호.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칼칼했다. 민준 씨, 이제야 깨어났군요. 낯선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했다. 실험실의 아크 방전 사고. 그의 기억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퇴원 후 민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몸은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감각의 예민함이었다. 햇빛은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여러 겹으로 겹쳐 들리는 듯했고 때로는 사물들이 미세하게 일그러져 보이기도 했다. 마치 세상에 씌워져 있던 얇은 막이 벗겨지고 모든 것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 경험의 기억이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환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서 느꼈던 평화와 완전함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빛과 어둠, 별들의 교향곡, 그리고 우주와의 합일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현실로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계의 불완전함과 조악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마치 크레이 슈퍼컴퓨터에서 코모도어 2000으로 다운그레이드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었다.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 전기 충격이 만들어낸 신경학적 오류.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그가 체험한 것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과학적 지식과 이성적인 세계관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내가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아.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완벽했어. 유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정신과 상담을 조심스럽게 권했다. 민준은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는 홀로 해답을 찾아 나섰다. 도서관에서 임사체험, 양자 물리학과 의식, 동양 철학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고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헤맸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이 결코 유일한 것이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초월적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혼란을 잠재워주지는 못했다. 오른쪽 팔과 어깨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자국은 그날의 끔찍했던 사고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갔던 일종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이상 부정하거나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하려 애쓰는 대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경험 이후 그는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깊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발견하곤 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 어린 딸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고 소중하게 다가왔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도 놀랍도록 커졌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에 대해 머리로 이해하려 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직접 느끼는 듯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감정이 파동처럼 자신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연구소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감지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사람이 유해졌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수군거렸다. 특히 김현우 박사는 민준의 변화를 예의주시했다. 그는 민준이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그의 주장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비과학적인 뉘앙스를 경계했다. 강 박사, 자네 보고서는 흥미롭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나? 김 박사는 민준과 마주 앉아 그의 연구 계획을 검토하며 말했다. 민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박사님, 때로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이 더 본질에 가까울 때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꿈에서 복잡한 문제에 해답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유나는 민준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 힘들어했지만 그의 진솔한 모습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임사체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고 그가 추천하는 책들을 읽으며 그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서로의 영혼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연구소의 연례 연구 발표회가 다가왔다. 민준은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재개된 성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단순히 연구 결과만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학의 미래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발표 당일, 민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는 여전히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명료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리고 발표 말미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다. 저는 최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단순히 물질적인 법칙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과학적 탐구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더 큰 질서와 신비를 이해하려는 인간 정신의 겸허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진실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장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 있는 발언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보수적인 원로 과학자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발표가 끝나고 민준이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김현우 박사가 그를 찾아왔다. 김 박사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박사, 자네가 본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평화로웠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올 수 없었던 진지함과 함께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회의론자의 질문이 아니라 진실을 갈망하는 한 영혼의 물음이었다. 민준은 김 박사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때 유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당신 정말 멋있었어. 세상이 뭐라든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사랑해.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경험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시켜주고 있었다. 몇 달 후, 민주는 여전히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연구는 이전보다 더 넓은 시각과 깊이를 갖게 되었고, 때로는 전통적인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임사체험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선물, 삶의 매 순간에 대한 깊은 감사,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죽음은 이제 그에게 두려움이나 끝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평화롭고 무한한 본향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던 여행자가 마침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과정일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가끔씩 그는 김 박사와 만나 늦은 시간까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영성의 경계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 김 박사는 여전히 철저한 과학적 실증주의자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민준의 이야기에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김 박사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민주는 유나와 함께 집처 탄천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지면서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었고 강물 위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는 자신이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그 광활하고 평화로운 우주와 다시 연결되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완벽한 그곳. 그의 얼굴에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오른쪽 어깨, 희미하게 남은 화상 자국 위로 부드러운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자 동시에 경이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었던 영광의 상처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삶이 끝나는 순간 그는 다시 그 빛 속으로, 그 무한한 사랑 속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